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남학생들이 농담처럼 했던 게 약사 부인 셔터맨하는 게 꿈이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전에는 또 고소득을 얻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생각해봐서 부부가 맞벌이해서 그때 건물들을 사고 했다라면 지금의 네. 형성된 35억이라는 재산을 납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건물 5채 못 가진 사람도 훨씬 많다라고 보면 이게 또 이상하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누가 얼마만큼이나 그 부분에 무게를 주느냐로 풀려 나가야겠죠.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중 여사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님, 이 얘기를 보시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좀 그렇게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들을 김 여사가 이렇게 좀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대비된 효과를 주는 게 이제 박근혜 정부였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독신이셨으니까 뭐 퍼스트 젠틀맨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모처럼 소위 퍼스트 레이디의 모습을 네. 이제 보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도에서 강력한 정적이 등장했다. 김 여사가 국민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도에서 맞설 만한 유일한 정치인은 김정숙 여사가 아닌가라고 농담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에서 국민들 내리에 특히 이제 작년 노년청은 강력하게 각인이 된 분이 유경수 그렇죠. 여사죠. 네. 유 여사가 왜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국모처럼 퍼스트레이디의 하나의 전형처럼 이렇게 각인이 됐을까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군사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 어땠는지 뭐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청와대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다.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께, 절대 권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께 전해줬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김정숙 여사님께도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국민들하고 따뜻하게 정말 그 인간적으로. 어머니처럼 이모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아무래도 대통령은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과의 소통이 아무리 소통을 하려고 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해 주십시오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 내에서 국민의 소리를 그대로 대통령께 전해주십시오 하는 야당 역할 하나. 기존에 이 두 가지인데, 그다음에 스타일은 뭐 굉장히 발랄하시고 그다음에 밝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살기도 힘든데 퍼스트레이트가 저렇게 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이렇게 밝은 기운의 퍼스트레이디를 보는 그림들을 보는 것은 뭐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저도 나쁘지 않고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역할들을 쭉 해주셨으면 하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군 의문사 얘기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퍼스트레이디의 본격 행보라는 일부의 해석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옷을 입히려는 게 아니라 싶고, 그냥 가서 그냥 울었다고만 그런 언론 보도가 전해지는 걸 보면 퍼스트레이디로서 간 게 아니라 그냥로 갔고, 그 우리의 아픈 어떤 그런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뭐 공감을 했다,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성이라서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숙 여사의 행보는 굉장히 낯설지만 신선하고 참 밝고 좋다. 국민들이 김정숙 여사를 봤을 때 일단 뭐 부부 관계가 30년 넘는데 저렇게 인고 부부일 수가 있을까? 바람직한 부부상을 한번 보여주는 건 아닐까? 따라가기 힘든 어떤 부부상이지만 어쨌든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비정상인가요? 그게 비정상의 정상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있지만 김정숙 여사에게 제가 더 기대하고 있는 바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그 연극의 주제가 그것이죠. 군 의문사. 그러니까요. 뭐 어떤 일병이 군대를 가서 그 선임의 어떤 상습적인 구타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이제 묻어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연극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은 그 연극을 쓰신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김정숙 여사가 몰래 그냥 와서 보기만 하셨고 울기만 하고 가셨다. 그게 울기만 하고 가셨는데 이것이 군 유족이 받은 최초의 국가적 위로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라는 것이 꼭 어떤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도 정말 소통하는 눈물이라면 그 보는 자체가 벌써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영부인은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나는 알려지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다 정치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참 갖다 붙이자면 고도의 아주 정치적인 그런
거기서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런 말도 있겠군요.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그냥 이제 고상만 이제 연극을 제작하신 분이 인권운동가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해주셨던 분이고 당연히 군 의문사 네. 이 연극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 중간에 군 의문사 규명 그 부모의 모임이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 그분들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자신들의 말을 그나마 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 문재인 후보가 될 것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다. 예. 다만 해결은 이분이 해주실 거로 믿는다라고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종의 부채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김정수 여사가 찾아갔다는 것은 부채를 갚으러 간 거냐. 여기에 굉장히 지난번 사실 청와대로 이사 가는 과정에서 민원인한 사람이 지금 집 앞에 갔었을 때 그 라면 얘기 말씀하신 라면 거죠? 얘기했어요. 예, 그때도 예, 무슨 얘기했었냐면 그분이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 때 설명을 드리고 민원을 해결해 드릴 주십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김용수가 딱 뭐라 그랬냐면 난 몰라 배고프다니까 밥은 먹어. 어제도 딱 그런 겁니다. 그 본인도 부채의식도 있었고 군 의문사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국가적인 문제도 있는데도 가서 같이 울어주긴 했지만 글쎄요. 네. 다만 거기서 선은 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네요. 거기서 네. 입장 한마디로 밝히고 이걸 꼭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레이디로서 안아주고 나는 모르겠지만 배고프다니까 밥은 먹어. 네. 나는 눈물을 흘려주지만 이거는 남편이 할 일이야 쉽게 말해서. 이런 어떤 딱 선을 그으면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세 분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추진하던 여러 가지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 크게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공화당의 아주 격한 그런 반발을 사기도 했던 것들이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몇 가지가 있었죠. 우리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근데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궁지에 몰릴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켰던 역할을 이제 미셸 여사가 했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도 이 김 여사가 분명히 문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국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을 당할 일들이 적지 않을 텐데 어떤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굉장히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은 뭐 긍정적이면서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정치적이겠죠. 정치적인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24시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어디에 좀 더 방점을 둘 것인가는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한다. 군 의문사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 해결의 기본은 공감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소통, 공감. 그렇죠. 예. 상대가 아파한다는 것을 공감을 해야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해결책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뭐 양 변호사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퍼스트레이디가 모든 정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이 그렇게 단선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 또 억울한 분하고 우선 감성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역할이다라고 일단 봅니다. 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런 모습들 군인 문사 문제든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귀와 가슴을 열어놓고 글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대통령의 일정은 뭐 워낙 바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측면은 퍼스트레이디가 반드시 해야 될 고유한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민의 예.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이게 출산과 보육과 교육과 여성의 문제들, 즉 남성 위주의 정치 사회에서 여성만이 보듬을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 정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 일부에서 제가 이제 좀, 아직까지는 뭐 한국에서 좀 여자가 뭐 좀 그러냐 이런 또 그럴 수도 말씀하시는데 있죠.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네. 바뀌었고 이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 암탉이 울면 알을 낳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게요.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어떤 국모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아이콘으로서 유경수 여사의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진보적이고 조금 더 밝고 쾌활하고 좀 더 또 친근하고 이런 어떤 퍼스트레이스의 어떤 상을 김정숙 여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권위주의, 군사독재 이런 시대에도 다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 자체가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그런 네. 마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신 것처럼 국모라는 이런 어떤 스타일로 접근을 했던 거고 김정숙 여자는 유쾌하다는 말이 왜 붙겠습니까? 그리고
널리 알려진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결혼할래 말래를 당시 여사께서 먼저 물어봤다고 할 만큼 친구로서의 수평적인 관계에 그렇죠. 굉장히 익숙해진 분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에게 접근할 때도 수평적인 관계로서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도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청와대 내의 야당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단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듯하다가 짠듯하고 김정숙이라는 사람이 내 부인으로서 좋은 말만 해주진 않는다 결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수평적 관계라는 게 가정 내에서도 돼 있고 국민들을 볼 때도 위에서가 아니라 옆으로 유쾌하게 접근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김정숙 여사님께도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국민들하고 따뜻하게 네. 정말 그 인간적으로. 어머니처럼 네. 이모처럼 친구처럼 네. 이렇게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아무래도 대통령은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과의 소통이 아무리 소통을 하려고 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해 주십시오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 내에서 국민의 소리를 그대로 대통령께 전해주십시오 하는 야당 역할 하나. 기존에 이 두 하시던 가지인데 것처럼, 예. 그다음에 스타일은 뭐 굉장히 발랄하시고 그다음에 밝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살기도 힘든데 퍼스트레이트가 저렇게 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어쨌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이렇게 밝은 기운의 퍼스트레이드를 보는 저 그림들을 보는 것은 뭐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저도 나쁘지 않고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역할들을 쭉 해주셨으면 하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군 의문사 얘기도 잠깐 제가 퍼스트 젠틀맨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모처럼 소위 퍼스트 레이디의 모습을 네. 이제 보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도에서 강력한 정적이 등장했다. 김 여사가 국민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도에서 맡을 만한 유일한 정치인은 김정숙 여사가 아닌가라고 농담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에서 국민들 내리에 특히 이제 작년 노년청은 강력하게 각인이 된 분이 유경수 그렇죠. 여사죠. 네. 유 여사가 왜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국모처럼 퍼스트 레이디의 하나의 전형처럼 이렇게 각인됐을까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군사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 어땠는지 뭐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청와대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다.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께 절대 권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께 전해줬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퍼스트레이디의 본격 행보라는 일부의 해석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인 옷을 입히려는 게 아니라 싶고 그냥 가서 그냥 울었다고만 그런 언론 보도가 전해지는 걸 보면 퍼스트레이디로서 간 게 아니라 그냥로 갖고 그 우리의 아픈 어떤 그런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뭐 공감을 했다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성이라서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숙 여사의 행보는 굉장히 낯설지만 신선하고 참 밝고 좋다. 국민들이 김정숙 여사를 봤을 때 일단 뭐 부부 관계가 30년 넘는데 저렇게 인고 부부일 수가 있을까? 바람직한 부부상을 한번 보여주는 건 아닐까? 바람직한가요? 따라가기 힘든 어떤 부부상이지만 어쨌든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비정상인가요? 그게 비정상의 정상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있지만 김정숙 여사에게 제가 더 기대하고 있는 바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그 연극의 주제가 그것이죠. 군 의문사. 그러니까요. 예, 뭐 어떤 일병이 군대를 가서 그 선임의 어떤 상습적인 구타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이제 묻어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연극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은 그 연극을 쓰신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김정숙 여사가 몰래 그냥 와서 보기만 하셨고 울기만 하고 가셨다. 아, 그게 울기만 하고 몰래 가셨는데 갔었다는 거구나. 예. 이것이 군 유족이 받은 최초의 국가적 위로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라는 것이 꼭 어떤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렇죠. 정말 소통하는 눈물이라면 그 보는 자체가 벌써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영부인은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나는 알려지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다 정치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남학생들이 농담처럼 했던 게 약사 부인 셔터맨하는 게 꿈이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전에는 또 고소득을 얻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생각해봐서 부부가 맞벌이해서 그때
건물들을 사고 했다라면 지금 네. 현재 35억이라는 재산을 납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건물 5채 못 가진 사람도 훨씬 많다라고 보면 이게 또 이상하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누가 얼마만큼이나 그 부분에 무게를 주느냐로 풀려 나가야겠죠.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준 여사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님, 이 네. 얘기를 보시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좀 그렇게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들을 김 여사가 이렇게 좀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대비된 효과를 주는 게 이제 박근혜 정부였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독신이셨으니까